평온의 기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알려주는 마음의 질서 잡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일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많은 생각들로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변화가 두려웠다면 나이가 들수록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더 두려워지곤 하지요. 잘 버텨낸 것 같다가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리고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냅니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돌보고 관계를 천천히 정리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합니다. 평온해지고 싶다는 마음은 커지는데 정작 평온은 멀게만 느껴지고 쉬어도 쉬지 않는 마음 때문에 더 지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더 복잡해요. 마음이 잠잠할 틈이 없어요. 이 말 속에는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와 이제는 가벼워지고 싶은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조용히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 황제였으나 누구보다 겸손했고 권력을 가졌으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황제이자 평생 내면의 평온을 붙잡고 씨름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끝없는 혼란 속에서도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향해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명상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적은 글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조용한 기록이었고 그 솔직함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가 남긴 수많은 문장들 중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온의 기술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는지, 무엇이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작은 평온의 불씨가 되어 남은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흔들리는 마음을 뒤흔들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단단한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평온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흔들림은 대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사소한 일이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흔들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판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판단에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더 깊게 스며들어 작은 일도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지나치던 말이 어느 순간 더 날카롭게 다가오고 젊은 시절의 흔들림이 금세 지나갔다면 지금은 오래 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삶의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세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르쿠스는 판단의 그림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둘러싼 우리의 해석과 상상이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걱정은 현실보다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크게 자라나고 어떤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훨씬 앞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니어 시절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경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현재의 사건에 더 씌워지며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엇 하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마음을 움츠리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흔들리는 이유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감정의 대부분이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잠시 멈춰 설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은 사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감정의 파도는 훨씬 낮아지고 내가 그 파도의 중심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마르쿠스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사건인가? 아니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인가? 그는 이 질문을 통해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고,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일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작은 성찰의 순간들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평온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평온의 첫 번째 원리,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순간은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을 잃을 때입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일, 아무리 신경 써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 붙잡고 싶지만 내 손을 떠나버린 관계들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마음은 과거보다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더 깊고 무겁게 남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무력감의 뿌리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욕망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결정에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만 그 결정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 존재하지만 어떤 결과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을 써도 타인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삶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그는 이 중 마지막 범주, 즉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불안해지고 끝내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한 채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내려놓으라고 한 대상은 결코 삶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너의 힘이 닿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 말, 행동, 선택입니다. 문제 자체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우리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삶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신뢰하는 부모가 될지 걱정만 하는 부모가 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몸을 있는 힘껏 돌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행동에 휘둘릴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을 다시 나누어 바라보는 훈련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일은 너의 몫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영역 앞에서 더 이상 힘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지켜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그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고요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원칙은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을 가장 많이 소모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과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은 지치고 삶은 무거워졌지요.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겪었던 흔들림의 상당 부분이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고 평온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평온의 두 번째 원리, 내면의 방을 지켜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해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별것 아닌데도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 한구석을 눌러놓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소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지나간 상처를 건드리고 또 어떤 소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자꾸 끌어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조용함을 갈망하면서도 막상 마음속은 더 복잡해지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내면의 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내면에는 언제든 물러가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신적 도피처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소란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내적 고요의 공간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 공간은 외부의 평가나 기대가 닿지 못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잠시 문 밖에 머무는 곳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나만이 존재하는 장소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바깥의 소음을 더 크게 듣고 외부의 반응에 더욱 예민해지고 스스로와 거리를 둘 여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에는 마음속 감정들이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감정의 실타래를 잠시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금세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절의 평온은 마음속의 작은 방 하나를 지키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방이 넓고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혼란을 잠시 내려놓을 만큼만의 조용함이 있으면 됩니다. 마르쿠스가 말한 내면의 방은 특정한 명상 기법이나 복잡한 수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움직임, 아주 작은 멈춤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황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순간에도 잠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짧은 질문이 그에게는 중심을 되찾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외부로 쏠려 있을 때 그는 그 질문을 통해 다시 내면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정돈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순간이라도 잠시 멈춰 서서 지금 내 마음이 흩어져 있는지,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방은 바로 그 순간 열립니다. 거창한 준비나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라도 마음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문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는 우리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던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이 하나씩 정리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힘이 다시 차오릅니다. 마르쿠스는 내면의 방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흔들림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생각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방은 감정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거쳐왔고, 그 경험이 차곡차곡 마음속 벽에 쌓여 있습니다. 그 벽들은 때로는 지혜를 주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상처를 되새기며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내면의 방을 지키는 사람은 이 벽들을 하나씩 다시 바라보고 정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둘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마음들은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어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결국 마르쿠스가 말한 평온의 비밀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바깥으로 향하려 하지만 진짜 평온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혼란을 잠시라도 멈추고 스스로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작은 공간, 그 공간이 오늘도 우리의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온의 세 번째 원리,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자유로워지기. 살다 보면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존재는 생각보다 타인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일 때가 많고, 큰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종종 사소한 무례함이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간관계의 파동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상하면 금방 잊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 감정이 며칠, 때로는 몇 달 동안 마음속을 맴돌기도 하지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유롭고 싶지만 여전히 타인의 말과 표정 하나에 마음이 요동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흔들림의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행동이 너를 괴롭힐 때 먼저 그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거칠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시각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는 기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타인의 흔들림을 그대로 전달받고 결국 내 중심까지 무너지곤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살아오며 쌓아온 기대, 정, 책임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작은 실망에도 마음이 크게 다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타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실망은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의 행동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 사람의 성향과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타인의 말과 행동을 무책임하게 받아 넘기거나 무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마르쿠스가 말한 자유란 관계를 끊는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내 감정의 중심에 두지 않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든 그 행동이 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지 않도록 감정의 주도권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관계는 계속 이어가되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세운다는 의미이지요. 지니어의 삶에서는 이 원리가 더욱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관계는 숫자보다는 밀도가 중요해지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한 것처럼 타인의 부족함이 너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누군가의 행동에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은 줄어듭니다. 사람은 각자의 성향대로 살아가며 그 성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의 평온은 타인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목,
나의 감정은 나의 몫이라고 분리할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지고 마음은 다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한 자유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흔들림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평온을 지키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법, 시간의 재정렬.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그날의 평온을 거의 결정짓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하루의 시작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기를 쓰듯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방해받을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거만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만날 것이다. 이 말은 하루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하루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정하는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충격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괜찮은 하루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측할 수 없는 작은 변수들로 가득하지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투, 어긋나는 일정, 건강이 주는 작은 신호들. 이런 작은 사건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에 실망하고 결국 그 실망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사건들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아니라 단지 지나가는 풍경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상상 속의 문제로 소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더 자주 떠올립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하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앞으로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걱정이 우리를 잠식해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고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르쿠스는 이런 불안을 2번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고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지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에게 안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분별이 마음을 정리하고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줍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더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선명히 인식할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태도는 삶의 품질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매일 자신에게 같은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하루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루의 중심을 잡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흩어지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 그 질문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더 평온해지고 싶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하루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조용히 찾는 과정. 그 과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평온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르쿠스가 말한 오늘을 살아내는 법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억지로 통제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중심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금의 순간을 조금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평온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감정 조절의 철학. 감정은 멈출 수 없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삶을 살다 보면 감정은 언제나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누군가의 말이 크게 의도된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찌르기도 하지요. 젊을 때는 감정이 올라오면 쉽게 털어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더 깊고 무게 있게 다가와 오래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하겠다는 무력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감정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우리를 흔드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정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당연하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가 그 감정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지, 아니면 그 감정을 인정한 채 내가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너를 움직이게 내버려 두지 말라. 감정은 스쳐 지나가지만 너의 행동은 너의 것이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이 올라와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우리 행동과 생각 전체를 지배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면 그날 전체가 흐려지고, 작은 걱정 하나가 생기면 그 걱정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잠시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정이 남기는 흔들림에서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크게 되돌아오지만, 감정을 지나가는 파도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파도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는 감정의 파도를 다루는 법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판단하지 말 것. 감정이 올라온 그 순간 우리는 대부분 과장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감정을 더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정이 지나간 뒤에 그 감정을 바라볼 것. 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셋째, 감정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할 것. 그는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니어의 삶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어 감정이 더 깊고 섬세해지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삶을 충분히 겪어왔다는 증거이며, 그만큼 마음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감정은 마음의 날씨와도 같아서 흐린 날이 있다면 맑은 날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흐린 날에 자신을 책망할 필요도, 맑은 날에 지나친 기대를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감정은 너의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문을 열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 감정이 불쑥 찾아오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게 집 전체를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문틈으로 잠시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런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며 필요한 만큼만 머물게 하고 다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면 감정이 나를 흔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감정 조절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려는 싸움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 위에 나의 선택을 다시 올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지만 파도 속에서 균형을 잡는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합니다. 마르쿠스가 말한 평온은 바로 그런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법. 내려놓음의 철학.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품게 됩니다. 관계, 책임, 기억, 후회, 미련,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짐들까지 모두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짐을 짊어진 채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짐을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때로는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삶을 정리하도록 이끌며, 때로는 한층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러한 마음의 짐에 대해 누구보다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너의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수록 너의 마음은 무거워진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떼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은 사실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이거나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미 끝난 관계에서 상처를 되새기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쌓아두면서 마음을 스스로 무겁게 만듭니다. 그 짐들은 현재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위해 남겨둔 그림자 같은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런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짐이 마음을 더 자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짐은 너무 오래 품어와서 이제는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짐은 내려놓고 싶어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 그대로 마음속에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내려놓음이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여백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대상은 사람도, 상황도,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하는 기억들, 붙잡아봤자 달라지지 않을 사실들,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들 말이지요.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끝난 관계를 되돌리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관계가 지금의 나를 향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선택을 붙들고 있다면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속박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은 단지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가 말한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쓰지 않는 것을 비워야 필요한 물건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감정과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평온과 자유가 들어올 자리가 없기 마련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만 남겨두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 지혜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주기보다는 남은 날들을 어떻게 더 온전히 살아갈지에 집중하고 싶어지지요. 마르쿠스의 내려놓음의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찌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웠던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들을 내려놓고 지금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은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무게는 늘 존재하겠지만 그 무게를 내가 선택한 짐들로만 채울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고요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답게 사는 용기,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기준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역할까지. 젊을 때는 그런 기준들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듯 보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준들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면서 그동안 따라온 기준들이 과연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을 뼈아프게 흔들기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오래전 이미 이 질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남들이 무엇을 말하든 너는 너의 일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집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 때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결국 나의 선택이 내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온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 시니어의 시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비로소 이런 사실을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이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타인의 기준대로 살아온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이에 새로운 선택을 해도 될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함께 떠오르지요. 그 두 감정이 부딪히면서 우리는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마르쿠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는 타인의 말은 바람과 같아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것은 나의 감정과 시간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인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그 말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거나 나답게 살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타인은 한마디 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나답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목표를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어떤 관계를 남겨둘지,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타인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 하는 선택들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선택은 분명 옳은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특히 이 나다운 선택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더 가까이 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오래 미뤄왔던 일들을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 이런 선택들이 바로 나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마르쿠스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정직한 기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서는 순간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기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나답게 사는 용기는 타인을 버리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지, 어떤 선택이 내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는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묻는 일.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온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 평온을 지키는 일상의 기술,
우리가 평온을 잃는 순간은 대개 거대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일상 속의 아주 작은 파동들 때문입니다. 사소한 불편함 하나가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고 작은 걱정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우며 마음의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온을 지키는 데 있어 일상의 힘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거창한 수행이나 극단적인 인내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달라지지 않지만 작은 습관이 꾸준히 쌓이면 삶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르쿠스는 아침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이런 태도는 하루를 통제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하루와 화해하는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방향을 잠시라도 바로 세우면 그 방향은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운 채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아침의 작은 생각 정리는 하루를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되는 셈입니다. 그는 또한 작은 성취의 힘을 믿었습니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완수하는 경험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침대 정리, 짧은 산책, 간단한 정돈,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는 일처럼 소소한 행동들이 마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무기력은 해야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시작하지 못해 마음이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작은 성취는 그 멈춰있는 마음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을 다루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걱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에 시간의 경계를 두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걱정에 압도되는 대신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거나 걱정할 시간을 정해 그 시간 안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니어의 삶에서 걱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걱정의 크기가 마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자리를 다시 배치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는 또한 매일 내면의 방에 잠시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벗어나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12분의 시간. 이 짧은 멈춤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줍니다. 순간적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의 중심으로 모아지고 지친 마음이 잠시나마 쉬어갈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내면의 방은 감정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지니어의 삶에서 이 일상적 성찰의 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감정의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관계에서도 마르쿠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타인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이 단순한 분리는 관계 속에서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타인의 성향과 선택이 나의 감정 전체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연습은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그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고칠 수 있을지 조용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밤의 성찰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자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맞이하기 위한 작은 준비입니다. 지나간 하루를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때 마음은 어제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평온의 비밀이 있습니다. 큰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작은 습관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지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은 거창한 철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서 비로소 평온이라는 집이 지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흔들림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젊을 때는 그 흔들림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믿었고, 나이가 들면 그 흔들림이 삶의 무게 때문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살았던 시대 역시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끝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와닿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평온이란 특별한 몇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길러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 때문에 자신을 다루지 못해 실망하고 바꾸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내면의 방을 찾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선택들을 이어간다면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아갑니다. 평온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삶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더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되는 순간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오래된 후회, 되돌릴 수 없는 기억들 대신 지금의 나를 더 아끼고 지켜주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거창한 지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단순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평온의 씨앗이 심어졌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씨앗은 하루의 작은 선택 안에서 자라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 빛을 얻으며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의 시간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힘은 우리 마음 속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려는 순간부터 이미 평온을 향한 길은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